마지막 유산을 노리고 돌아온 남편과 아들. 아침 햇살이 정원에 내려앉던 어느 주말, 김서연은 정자에 앉아 모처럼의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다. 부드러운 바람이 뺨을 스치자 그녀는 긴장을 풀고 생각에 잠겼다. 24살,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거대한 패션 회사를 물려받아야만 했다. 그녀의 인생 계획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원래 서연의 꿈은 법조인이었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지만 단 하루도 그 분야에서 일해보지 못했다. 오롯이 가업을 잇는데 모든 것을 바쳐야 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이 분야에서 물 만난 고기처럼 능숙해졌다. 새로운 계약을 성사시키고 회사의 제국을 확장하며 아주 가끔씩만 자신에게 휴식을 허락했다. 그때 남편 강민준이 커피 2잔을 들고 나타나 그녀의 고요함을 깼다. 여보, 이른 아침에 고요함을 즐기고 있었군. 네, 생각 좀 정리할 게 있어서요. 내일 중요한 협상이 있는데 최고 수준으로 잘 해내고 싶거든요. 서연이 찻잔을 받으며 대답했다. 걱정 마. 당신은 언제나 그랬듯 쉽게 해낼 거야. 민주는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고 옆에 앉았다. 그들의 대화는 급정거하는 타이어 소리에 의해 중단되었다. 아들 강지훈이 자신의 스포츠카를 몰고 집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차에서는 시끄러운 음악이 흘러나왔다. 엄마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이 철없는 아들은 미래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 그의 관심사는 오직 파티, 레이싱, 그리고 돈뿐이었다. 너 또 외박했니? 서연이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물었다. 엄마, 저 이제 20살이에요. 일일이 보고할 의무는 없다고요. 엄마 아들 다 컸어요. 지우는 엄마의 정수리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엄마, 돈 좀 주세요. 카드로 이체 좀 부탁해요. 파티 생각만 하지 말고 다른 생각도 좀 하면 안 되겠니? 대학교에 마지막으로 얼굴 비춘 게 언제야? 서연이 아들을 엄하게 쳐다봤다. 또 잔소리 시작이시네. 지우는 몸을 피했다. 여보, 일주일 뒤에 전시회도 있고 나도 자금이 좀 필요한데. 민준이 부드럽게 말했다. 알았어요, 민준 씨. 이체해 줄게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들어갔다. 욕조에 몸을 담근 채 그녀는 남편의 끝없는 외도와 아들을 경찰서에서 빼내오기 위해 몇 번이나 달려갔던 날들을 떠올렸다. 두 사람이 얼마나 삶에 무책임한지 잘 알고 있었다. 결혼 생활 20년 동안 민주는 단 하루도 일한 적이 없었다. 그는 온종일 자신의 작업실에 틀어박혀 단 한 번도 수익을 낸 적 없는 낙서 같은 그림만 그려댔다. 서연의 생각은 다시 내일의 협상으로 돌아갔다. 수십억 원과 회사의 미래 발전이 걸린 중요한 계약이었다. 이 계약은 그들의 사업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고 그녀는 실수를 용납할 수 없었다. 몸단장을 마친 서연은 친구들을 만나 조언을 얻고 지지를 받기 위해 집을 나섰다. 레스토랑에 들어서자마자 수진과 미영의 밝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서연아, 드디어 만났네. 수진이 샴페인 잔을 건넸다. 그러게.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 사랑하는 친구들 만날 시간도 없었네. 서연이 미소 지었다. 넌 어떻게 그 모든 걸 다 해내는 거야? 미영이 스테이크를 자르며 물었다. 가끔은 그냥 다 내려놓고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하는 먼 곳으로 떠나고 싶어.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집 남자들은 사업에 동참해서 날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어. 한 명은 레이싱에 빠져 있고 다른 한 명은 하루 종일 작업실에만 틀어박혀 있으니 말이야. 그냥 경제적 지원을 끊어버리는 건 어때? 수진이 제안했다. 어린애들도 아닌데 스스로 해결하게 둬. 서연아,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 며칠 전에 내 남편이 또 모델 같은 외모의 젊은 여자랑 있는 걸 봤어. 미영이 단호하게 말했다. 언제까지 그의 선량함을 이용하게 둘 거야? 어쩌면 너희 말이 맞을지도 몰라. 서연은 슬픈 표정을 지었다. 수지는 서연의 기분을 눈치채고 화제를 돌려 여행과 사교계 행사 이야기를 시작했다. 웃음과 추억, 그리고 따뜻한 대화로 가득 찬 저녁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이것이야말로 서연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휴식이었다. 친구들은 언제나 그녀를 지지하고 영감을 주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서연은 재충전된 기분으로 다가올 미팅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알람이 울리기 한참 전에 잠에서 깼다. 창밖은 동이 트기 시작했고 새벽의 도시는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다가올 협상을 상기시키듯 빠르고 규칙적으로 뛰는 자신의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오늘은 그녀 회사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가운을 걸치고 부엌으로 향했다. 잠을 완전히 깨고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진한 커피가 절실했다.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결의에 차 불타고 있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 계약은 국제 비즈니스로 나아가는 발판이었고 성공적인 체결에 많은 것이 달려 있었다. 커피가 준비되자 서연은 식탁에 앉아 생각을 정리하려 애썼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사업의 핵심적인 파트너가 될 수도 있는 오랜 친구 박현우를 만나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어릴 적 함께 시간을 보냈던 기억을 떠올리며 그가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지 궁금해졌다. 그때 하품하며 부엌으로 들어온 민준의 목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방해했다. 좋은 아침. 이렇게 일찍 일어날 줄은 몰랐네. 좋은 아침이에요. 서연이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오늘은 너무 중요한 날이라 늦잠 잘 수가 없었어요. 좀 긴장돼 보이는군. 민준이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며 말했다. 괜찮을 거야. 난 확신해. 그러길 바라야죠.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따랐다. 그냥 할 일이 많고 중요한 일들이라서요. 걱정할 필요도 없어. 당신은 항상 모든 걸 계획대로 하잖아. 그는 그녀의 뺨에 입을 맞추고 자신의 작업실로 향했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자신의 일에 무관심하다는 것이 심지어 오늘의 협상이 얼마나 중요한지조차 모른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느껴졌다. 그녀는 서둘러 아침 식사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기 위해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자신의 전문성과 자신감을 강조하는 단정한 비즈니스 정장을 고른 후 그녀는 미팅에 나설 준비를 마쳤다. 사무실에서 서연은 이미 모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둔 김 변호사를 만났다. 좋은 아침입니다, 김 대표님.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인사했다. 서명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계약 조건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고마워요, 김 변호사님. 서연이 미소 지었다. 오늘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걱정 마십시오, 대표님. 김 변호사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렸다. 준비는 완벽하고 계약은 양측 모두에게 정말 유리합니다. 박현우 대표도 그걸 알 겁니다. 미팅이 예정된 레스토랑은 조용하고 아늑했다. 서연은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조금 일찍 도착했다. 도시의 강변이 내다보이는 창가 자리를 골랐다. 그 순간 입구로 다가오는 익숙한 인형을 발견했다. 현우 씨! 서연이 놀라움과 기쁨에 차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세상에, 서연이 너 정말 예뻐졌구나. 파트너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그녀를 맞았다. 날 알아봤네. 서연이 긴장이 서서히 풀리는 것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당연하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 그러다 네가 대학 간다고 갑자기 사라져버리고는 그 후로 한 번도 못 봤잖아. 그가 감탄을 이어가며 그녀를 껴안았다. 정말 한평생 전의 일이네. 서연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가벼운 웃음을 터뜨렸다. 자, 앉아서 우리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자리에 앉자 현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연아,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 기뻐. 그가 입을 열었다. 난 항상 너의 목표 지향적인 태도를 존경했어. 네가 지금 회사를 이끌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내가 사람을 잘못 보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지. 고마워, 현우 씨. 서연은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 이 계약은 우리 둘 다에게 중요하니까. 그들은 계약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서연은 현우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며 그 역시 자신만큼이나 프로페셔널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생각과 아이디어를 공유했으며 서연은 그들의 협력이 매우 생산적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 조항은 마음에 드는군. 현우가 계약서의 한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다. 하지만 여기는 표현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겠어. 동의해요. 서연이 자신의 메모에 수정사항을 적으며 대답했다. 그렇게 하면 양측 모두에게 조건이 더 좋아지겠네요. 몇 시간의 논의 끝에 그들은 마침내 합의에 이르렀다. 현우가 계약서에 서명하자 서연은 안도감을 느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그녀는 결과에 만족했다. 좋았어. 현우가 미소 지으며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우리가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쁘군. 저도요. 이건 뭔가 큰일의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이걸 축하하는 건 어때? 현우가 제안했다. 이 근처에 아주 좋은 곳을 알고 있는데. 좋아요. 서연은 지난 며칠간의 긴장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긴장을 풀어본 지 정말 오래됐어요. 그들은 아늑하고 분위기 좋은 작은 바로 향했다. 와인을 마시며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나누었다. 있잖아, 현우 씨. 서연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산책이나 이런 소소한 만남을 가질 시간이 없었던 게 정말 오래됐어. 고마워. 네가 자전거에서 넘어져서 무릎 깨졌을 때 기억나? 현우가 그날을 회상하며 웃었다. 그때 엄청 오래 울었잖아. 당연히 기억하지. 서연이 미소 지었다. 그때 네가 나를 업고 집까지 데려다 줬잖아. 에이, 과장하지 마. 현우가 웃었다. 하지만 난 항상 너의 보호자가 되고 싶었어. 넌 항상 그랬어. 서연이 그를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게 나에게는 정말 큰 의미였어.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갔고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즐겼다. 서연은 자신의 영혼이 기쁨과 온기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다. 마침내 돌아가기로 했을 때 현우는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고집했다. 차 안에서도 그들의 대화는 계속되었고 서연은 오랫동안 이렇게 행복하고 자유로운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늘 저녁 정말 고마웠어. 그녀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말했다. 나한테 정말 필요한 만남이었어. 나도 널 다시 보게 돼서 기뻤어. 현우가 미소 지었다. 조만간 또 보자, 서연아. 응, 곧 봐. 그녀가 차에서 내리며 대답했다. 서연은 가벼움과 자신감을 느끼며 집으로 들어섰다. 앞으로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날 저녁은 그녀에게 새로운 힘과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내일은 오늘만큼이나 흥미로운 날이 될 것을 예감하며 그녀는 다시 쉴 틈 없이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늦은 밤 침대에 누워 그녀는 그날의 일들을 되새겼다.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생각과 오랜 친구, 그리고 그의 선한 눈빛에 대한 기억이 교차했다. 서연은 현우와 함께 일하게 된 것이 행복해서 미소를 지었다. 다음 날, 서연은 머릿속에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잠에서 깼다. 어제의 현우와의 만남은 그녀에게 결정적인 변화를 위한 영감을 주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남편과 아들은 그녀의 돈에 의존해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고 아무런 노력도 책임도 지지 않았다. 이제 끝낼 때였다. 그녀는 민준의 외도를 처음 알게 된 날을 떠올렸다.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긴 하루 일을 마치고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와 가족과 시간을 보낼 생각이었다. 집에 들어섰을 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평소와 다른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서연은 계단을 올라갔고 민준의 작업실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으로 다가서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문을 열었을 때 그녀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민준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다. 그들은 마치 그들의 결혼 생활과 그녀의 사랑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웃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들키지 않으려 재빨리 문을 닫았다. 서연은 아래층으로 내려와 고통과 굴욕감에 심장이 찢어지는 것을 느끼며 부엌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몇 주 동안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침묵하며 평범한 삶의 외양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것이 일회성 실수이길,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관계를 끝내길 바랐다. 하지만 몇 달 후 또 다른 긴 파트너 미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서연은 다시 민준이 작업실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번에는 심장이 떨리지 않았다. 또 다른 충격에 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문으로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았다. 또 다른 여자였다. 서연은 움직일 수 없는 채 문가에 서 있었다. 그들이 껴안고 웃고 입 맞추는 것을 보았다. 영혼이 고통으로 찢어졌지만 그녀는 다시 침묵했다. 문을 닫고 더 이상 그 광경을 보고 싶지 않아 조용히 자리를 떴다. 이 기억들은 그녀가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었다. 생각을 떨쳐버리고 그녀는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 사무실로 향했다. 가는 길에 그녀의 전화는 민준과 지훈의 전화로 불이 났다. 그들은 자금 지원을 줄인 그녀의 결정에 분명히 불만이 있었다. 서연 씨,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왜 내 전시회 자금 지원을 중단한 거야? 마침내 그녀가 전화를 받자 민준이 분노에 차물었다. 민준 씨, 이미 설명했잖아요. 우리는 지출을 재검토해야 해요. 회사는 투자가 필요하고 불필요한 프로젝트에 돈을 쓸 수 없어요. 서연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불공평해. 나도 일하고 있잖아. 민준이 계속 소리쳤다. 알아요. 당신의 창작 활동을 존중해요. 하지만 지금은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야 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그가 더 이상 말할 틈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다음 전화는 지훈에게서 온 것이었다. 엄마, 진심이에요? 제 용돈을 줄였다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불만이 섞여 있었다. 그래, 지훈아. 넌 이제 공부에 집중하고 파티와 차에 돈을 그만 써야 해. 서연이 말했다. 말도 안 돼. 그냥 모든 걸 통제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가 수화기에 대고 소리쳤다. 아니, 지훈아. 네가 네 미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으면 좋겠어. 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사무실에 도착한 그녀는 가족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려 일에 몰두했다. 곧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지훈이 그녀의 사무실로 쳐들어왔다. 어떻게 친아들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는 인사도 없이 소리치기 시작했다. 서연은 서류를 내려놓고 침착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지훈아, 넌 이제 다 컸어. 좀 더 어른스러워질 때가 됐어. 엄마가 제 모든 걸 통제하는데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해요? 그는 분노에 차 사무실을 서성였다. 내 삶을 통제하고 싶은 게 아니야. 서연이 한숨을 쉬었다. 네가 책임감을 배우길 바랄 뿐이야. 그건 그냥 말뿐이잖아요. 그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고 그녀는 사무실에 홀로 남았다.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옳은 길을 택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이 그녀의 삶을 더 쉽게 만들지는 않았다. 아들 때문에 마음이 아팠지만 그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지훈의 분노가 가라앉으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다시 일에 집중했지만 가족에 대한 생각은 떠나지 않았다. 지훈과 민준이 화내고 상처받을 것을 알았지만 이런 방식으로 그녀는 그들이 가족의 안녕을 위해 얼마나 변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시험하고 있었다. 하루는 길게 느껴졌다. 서연은 여러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비서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다. 다시 전화가 울렸고 그녀는 변호사의 번호를 보았다. 안녕하세요, 이 변호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그녀는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김 대표님, 어제 서명한 계약에 대해 몇 가지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가 말을 시작했다.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몇 가지 뉘앙스를 논의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몇 분간 통화했고 서연은 다시 안도감을 느꼈다. 적어도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침묵이었다. 민주는 작업실에 틀어박혀 있었고 지우는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서연은 그들을 방해하지 않고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다. 음식이 준비되자 그녀는 민준과 지훈을 식탁으로 불렀다. 그들은 왔지만 분위기는 긴장으로 가득했다. 두 사람 다 나한테 화난 거 알아요. 서연이 국을 그릇에 담으며 말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게 올바른 결정이라고 확신해요. 우리한테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잖아. 민준이 숟가락을 들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우리는 한 팀이어야 해요. 서연이 대답했다. 그리고 팀은 각자가 참여할 때 더 잘 작동하죠.
지우는 침묵했지만 서연은 그가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지만 첫걸음은 내디뎠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해와 지지를 원했지만 특히 민준에게서는 온기와 지지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 이번에 아들을 경찰서에서 빼내는 것을 거부했을 때 같은 처지였던 아버지가 그를 도왔다. 지훈과의 또 다른 말다툼 끝에 서연은 기운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에 둔한 통증이 느껴졌다. 정신을 차리려 애썼지만 긴장과 피로가 그녀를 덮쳤다. 갑자기 주위 세상이 흐릿해지더니 의식을 잃었다. 깨어났을 때 서연은 병원 침대에 딱딱한 매트리스와 소독약 냄새를 맡았다. 자신이 병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모니터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주위에는 낯선 얼굴들이 서 있었고 옆에는 의사가 앉아 있었다. 무슨 일이죠? 서연이 힘겹게 말했다.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의사가 차분하게 대답하며 무언가를 기록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마비를 겪으셨습니다. 더 많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상태를 지켜볼 수 있도록 몇 주간 입원하셔야 합니다. 서연은 자신이 진행해야 할 회의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하며 눈을 감았지만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의사 선생님,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그녀가 눈을 뜨며 조용히 물었다. 물론입니다. 무엇이든요. 그가 놀란 듯 눈썹을 치켜 올렸다. 제 남편과 아들에게 제가 심장마비를 겪었다고 말하지 말아주시겠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서연은 비서인 최유진에게 전화해 모든 업무 사항을 지시했다. 네, 대표님. 모든 것이 처리될 겁니다. 유진은 자신감 있게 대답하려 애썼다. 이후 며칠 동안 서연은 민준과 지훈이 자신에게 보이는 태도를 관찰했다. 둘 중 누구도 그녀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나아갈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자신이 암에 걸린 척하기로 결심했다. 저녁에 민준이 병실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지만 걱정하는 척하려 애썼다. 여보, 당신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왔어. 몸은 좀 어때? 그가 옆에 앉으며 말을 시작했다. 서연은 최대한 지친 표정을 지으려 애쓰며 한숨을 쉬었다. 민준 씨, 당신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해야 해요. 그녀가 힘겹게 숨을 내쉬었다. 저 암 사기예요. 치료가 불가능해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서연, 여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 민주는 동정심을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어떤 안도감이 읽혔다. 내가 뭐 도와줄 거라도 있어? 뭐 가져다 줄 거라도? 아, 유언장은. 이미 작성했어? 유언장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서연은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으며 중병에 걸린 연기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바로 깨달았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소식이 민준과 지훈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쳐 그들이 정신을 차리기를 바랐다. 그녀의 남자들이 책임을 지고 그녀가 그들에게 사업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랐다. 민준이 떠난 후 서연은 공허함을 느꼈다. 그의 반응이 다르기를 바랐지만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중에 올 지훈의 반응을 기다리기로 했다. 하지만 지훈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오지 않았다. 서연은 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신호음뿐이었다. 그녀의 마음은 고통과 실망으로 아팠다. 그들이 선택을 내렸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병원 복도로 나왔을 때 그녀는 등 뒤에서 들려오는 말을 들었다. 저 여자 말기암이라는데 남편이랑 아들한테 버림받았대. 그 말은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다. 서연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꾹 참았다. 병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다음 날 유진이 병실로 들어왔다. 대표님, 몸은 좀 어떠세요? 그녀가 옆에 앉으며 물었다. 괜찮아, 유진 씨. 고마워. 서연이 대답했다. 하지만 일에 대해 할 얘기가 있어. 네, 물론입니다. 유진이 수첩을 꺼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모든 현재 업무를 논의했고 서연은 유진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화가 끝날 무렵
그녀는 덧붙였다. 유진 씨, 당신의 지지에 정말 감사하고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요. 당신이 해주는 모든 것에 고마워요. 제일인걸요, 대표님. 유진이 미소 지었다. 언제든 저를 믿으셔도 됩니다. 유진이 떠난 후 서연은 과감한 조치를 취할 때라고 결심했다. 남편과 아들이 스스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서연은 변호사에게 전화해 만남을 약속했다. 그녀는 아들이 책임감을 배울 때까지 사업을 유진의 관리하에 두도록 유언장을 변경하기로 결심했다. 또한 민준과 지훈이 정말로 자신을 걱정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기로 했다. 이후 며칠 동안 서연은 가족으로부터 어떤 행동이 있기를 기다렸다. 민준은 병원에 점점 뜸하게 나타났고 지훈은 끝내 오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는 친구 미영에게서 사진이 첨부된 메시지를 받았다. 사진을 열자 민준이 낯선 여자와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때 그녀는 민준의 걱정이 피상적이고 일시적인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창밖은 해가 빛나고 있었지만 그녀의 세상은 흐리고 생기 없어 보였다. 민준과 지훈이 자신을 끔찍한 병과 함께 홀로 남겨두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그녀에게 가장 큰 충격이었다. 서연은 즉시 이 연극에 대한 모든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기다리기로 결심했다. 병실의 정적은 부드러운 노크 소리에 깨졌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큰 장미 꽃다발을 든 현우를 보았다. 미인, 들어가도 될까? 그가 미소 지으며 물었다. 서연의 심장이 즉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그녀는 당황스러움을 감추려 머리를 정돈하기 시작했다. 애쓰지 마. 넌 지금도 충분히 멋져. 현우가 다가오며 말했다. 고마워, 현우 씨. 장미꽃 정말 아름답다. 그녀는 모든 것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는 것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주치의 선생님과 이야기했어. 모든 걸 설명해 주셨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셨어. 회복 가능성도 높다고 하니 우리 함께 싸우자.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서연은 그렇게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람이 이렇게 힘든 순간에 자신의 곁에 있어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고마워, 현우 씨. 하지만 네가 여기 있을 필요는 내가 뭘 해야 하고 뭘 하지 말아야 할지는 남자인 내가 결정해. 그가 미소 지으며 그녀의 말을 끊었다. 며칠 뒤에 수술이 있으니 정신적으로 준비해야 해. 수술 피하지 않고 빨리 회복할게. 약속해. 서연은 마음이 온기와 희망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대답했다. 현우는 그녀의 손을 더 꽉 잡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힘들 거라는 거 알아. 하지만 넌 강하잖아.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 넌 항상 이렇게 듬직했어, 현우 씨. 네가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 서연이 그를 바라보며 고백했다. 남편과 아들은 나를 버렸어. 전화도 받지 않아. 난 항상 곁에 있을게. 그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우리가 연락이 끊기면서 너무 많은 세월을 잃었지만 이제 만회할 시간이야. 그들은 잠시 동안 말없이 앉아 서로의 존재를 즐겼다. 서연은 긴장이 서서히 풀리고 평온함과 자신감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을 느꼈다. 내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알았어? 마침내 그녀가 침묵을 깨고 물었다. 유진 씨가 전화했어. 현우가 대답했다. 내게 지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바로 달려왔지. 유진 씨, 그녀는 항상 그렇게 사려 깊었지. 서연이 미소 지었다.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야. 난 친구 이상의 존재가 되고 싶은데. 현우가 덧붙였다. 난 항상 너의 당찬 성격을 좋아했어. 서연은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것을 감추려 고개를 돌렸지만 현우가 부드럽게 그녀의 얼굴을 자신 쪽으로 돌렸다. 숨지 마. 그가 말했다. 넌 모든 감정을 느낄 권리가 있어. 그냥 너무 오랫동안 강한 척하려 애썼어. 서연이 속삭였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넌 혼자가 아니야. 현우가 반복했다.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줄게. 곧 의사가 병실로 들어와 그들의 대화를 방해했다. 김 대표님, 죄송하지만
다가올 수술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그가 말했다. 네, 선생님. 서연이 현우의 손을 놓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는 그녀 맞은편 의자에 앉아 수술의 세부 사항, 즉 어떤 수술이 진행될 것이며 어떤 위험이 있는지 설명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두려움에 심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끼며 주의 깊게 들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수술이 복잡하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완치 가능성은 높습니다. 의사가 결론지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으로 믿고 모든 권장 사항을 따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서연이 감사 인사를 전했다. 모든 지시를 따르겠습니다. 의사가 나가자 현우는 다시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넌 해낼 수 있어, 서연아. 그가 자신감 있게 말했다. 난 널 믿어. 고마워, 현우 씨.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다. 내 지지가 나에게는 정말 큰 의미야. 그들은 계속해서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나누며 대화를 이어갔다. 서연은 자신의 영혼이 온기와 희망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다. 현우는 이 모든 세월 동안 그녀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이야기했다. 우리 집에서 같이 파이 구웠던 거 기억나? 그가 미소 지으며 물었다. 당연히 기억하지. 서연이 웃었다. 그때 내가 첫 반죽을 다 망쳐서 너희 엄마가 나를 부엌에서 쫓아낼 뻔했잖아. 하지만 그 후에 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사과 파이를 만들게 됐잖아. 현우가 말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너희 집에 차 마시러 왔었지. 정말 멋진 시간이었어. 서연이 미소 지으며 마음이 추억으로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올 수 있어. 현우가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어. 저녁이 깊어지자 현우는 떠날 준비를 했다. 가봐야 하지만 내일 다시 올게. 그가 일어서며 말했다. 알았어, 현우 씨. 모든 게 고마워. 서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푹 쉬어. 그가 몸을 숙여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 될 거야. 서연은 그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잃은 것은 아니라고 느꼈다. 가장 힘든 순간에 그녀를 지지해줄 준비가 된 사람들이 있었다. 그녀는 만약 민준의 자리에 현우가 있었다면 자신의 미래가 어땠을지 오랫동안 생각했다. 그녀의 마음은 희망과 자신감으로 가득 찼다. 수술 날이 밝았다. 서연의 곁에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현우가 있었다. 그의 존재는 그녀에게 자신감을 주었다. 괜찮을 거야, 서연아. 현우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난 널 믿어. 고마워, 현우 씨. 내 지지가 나에게 정말 큰 의미야. 서연이 그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다. 간호사들이 그녀를 수술실로 옮기기 시작했다. 현우는 수술실 문에 다다를 때까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박현우 씨, 여기서부터는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의사가 그를 막으며 말했다. 현우는 몸을 숙여 서연의 손에 입을 맞췄다. 사랑해. 그가 조용히 속삭였다. 서연은 그의 말이 심장을 따뜻하게 하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해라는 그 말은 그녀가 마취에 의해 의식을 잃을 때까지 머릿속을 맴돌았다. 복도에 남겨진 현우는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였다. 매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는 서연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며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기도했다. 몇 시간이 흐른 후 마침내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왔다. 현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에게 달려갔다. 박현우 씨, 걱정 마세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의사가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환자는 곧 회복실로 옮겨질 겁니다. 이런 지지가 있다면 김 대표님은 금방 회복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현우는 큰 안도감을 느끼며 마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숨을 내쉬었다. 의사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현우가 그의 손을 잡았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현우를 복도에 남겨둔 채 떠났다. 곧 서연은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현우는 그녀를 만날 수 있었다. 그녀는 아직 마취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지만 얼굴은 평온해 보였다. 해냈구나, 서연아. 현우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네가 해낼 줄 알았어. 서연이 눈을 뜨고 그를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현우 씨,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여기 있어줘서 고마워. 난 항상 곁에 있을게. 그가 대답했다. 이제 넌 쉬면서 기운을 차려야 해. 현우 씨, 아까 나한테 했던 말 진짜야? 서연이 조용히 물었다. 사랑한다는 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평생 너를 사랑했어. 다른 누구도 필요 없어서 결혼도 안 했어. 나한테는 오직 너만 필요해. 이후 며칠간 병원에서 보냈다. 현우는 항상 곁에 있었고 책과 과일, 꽃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책을 읽어주고 이야기를 들려주며 병에 대한 생각을 잊게 하려 애썼다. 있잖아, 현우 씨. 어느 날 서연이 함께 앉아 있을 때 말했다. 난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넌 나에게 기뻐할 이유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걸 보여줬어. 넌 날 한 번도 잃은 적이 없어. 그가 미소 지었다.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아. 응. 서연이 대답했다. 그녀의 눈은 감사의 눈물로 빛났다. 정말 고마워. 서연의 건강이 좋아지자 의사들은 퇴원 준비를 시작했다. 그녀는 몸이 나아지는 것을 느꼈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았다. 현우는 모든 단계에서 그녀를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퇴원하는 날이 왔다. 현우는 서연이 짐을 챙기는 것을 도왔고 그들은 손을 잡고 병원을 나섰다. 우리가 해냈어. 그들이 맑은 공기를 마시러 밖으로 나왔을 때 현우가 말했다. 이건 다 네 덕분이야. 서연이 마음이 기쁨과 온기로 가득 차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다. 그리고 이제 네가 곁에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알아. 현우는 미소 지으며 그녀에게 입을 맞췄다. 언제나. 그가 말했다. 난 항상 곁에 있을게. 그들은 차로 향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서연은 현우를 바라보며 어떻게 감히 다른 도시로 유학을 가서 그와의 연락을 끊을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저녁에 그녀는 창가에 서서 집으로 이어지는 길을 바라보았다. 가벼운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고 공기 중에는 갓 내린 비의 상쾌한 냄새가 맴돌았다. 그녀의 생각은 다가올 휴가, 오랜만에 떠나는 첫 바다 여행에 집중되어 있었다. 현우가 다가와 뒤에서 그녀를 껴안았다. 모험 떠날 준비됐어? 그가 미소 지으며 물었다. 서연이 미소로 화답했다. 다시 바닷가에 가보는 거 정말 오랫동안 꿈꿔왔어. 그럼 시간 낭비하지 말자. 현우가 말했다. 차는 준비됐고 짐도 다 쌌어. 떠날 시간이야. 그들은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곧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해안가, 강릉을 향해 고속도로를 달렸다. 현우가 운전했고 서연은 옆자리에 앉아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즐겼다. 우리 어릴 때 부모님이랑 처음 바다 갔던 거 기억나? 서연이 미소 지으며 물었다. 당연히 기억하지. 현우가 대답했다. 그때 내가 너한테 수영 가르쳐 주려고 할 때마다 네가 계속 웃었잖아. 그녀가 웃었다. 나 정말 서툴렀지. 하지만 넌 정말 인내심이 강했어. 그리고 나중엔 네가 나보다 수영을 더 잘하게 됐잖아. 현우가 덧붙였다. 우리가 물속에서 너무 오래 있어서 내가 햇볕에 거의 타버릴 뻔했지. 그들은 그 걱정 없던 날들을 회상하며 함께 웃었다. 여행은 계속되었고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갔다.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지고 있었고 하늘을 황금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우리 해변에 온 걸 환영해. 현우가 차에서 내리며 서연이 내리는 것을 도왔다. 그들은 바다가 보이는 아늑한 펜션을 빌렸다. 주위에는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뿐이었다. 서연은 신선한 바다 공기를 들이마시며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여기 정말 아름답다. 그녀가 현우를 껴안으며 말했다. 이 모든 게 고마워. 전부 널 위한 거야. 그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잊지 못할 휴가를 보내자. 그들은 해변으로 가서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겼다. 모래 위에 앉아 바다 경치와 저녁 햇살의 따스함을 만끽했다. 여기 정말 아름답다. 서연이 수평선을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 자유롭고 행복한 기분이야. 항상 그래야 해. 현우가 대답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을 겪은 후에 이 휴식을 누릴 자격이 있어. 서연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꿈과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며 저녁을 보냈다. 현우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야기했고, 서연은 일 복귀와 사업 발전에 대한 생각을 나누었다. 우리 회사를 업계 최고로 만들고 싶어.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우리가 해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 난 널 믿어, 서연아. 현우가 대답했다. 넌 항상 강하고 목표 지향적이었잖아. 우리가 함께라면 계획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다음 날, 그들은 일출을 보기 위해 일찍 일어났다. 현우가 아침을 준비했고, 그들은 해변으로 향했다. 서연은 따뜻한 담요에 쌓여 모래 위에 앉아 해가 수평선 위로 천천히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았다. 정말 아름답다. 그녀가 현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가 여기 있어서 정말 기뻐. 나도 그래. 그가 그녀를 껴안으며 대답했다. 이런 순간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야. 하루 종일 그들은 해변에서 바다 수영을 하고 일광욕을 하며 보냈다. 서연은 다시 젊고 활기찬 기분을 느꼈다. 현우는 다른 사람들과 비치발리볼을 했고, 서연은 그를 보며 모든 문제를 잊고 아이처럼 웃었다. 저녁에는 펜션 테라스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현우가 신선한 해산물을 요리했고, 그들은 맛있는 음식과 조용한 저녁을 즐겼다. 있잖아. 우리 여기 더 자주 와야 할 것 같아. 서연이 와인을 마시며 말했다. 스트레스를 잊고 그냥 삶을 즐기는데 정말 도움이 돼. 완전 동의해. 현우가 대답했다. 우리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그리고 네가 더 자주 웃을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걸 하겠다고 약속할게. 서연은 마음이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현우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며칠 동안 그들은 주변 지역을 탐험했다. 지역 명소를 둘러보고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즐겼다. 해변의 작은 카페에서 아이스크림을 주문하고 베란다에 앉아 바다 경치를 감상했다. 여기 정말 평화롭고 아름답다. 서연이 음료를 마시며 말했다. 드디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곳을 찾은 것 같아. 이 순간을 너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기뻐. 현우가 사랑스러운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우리는 함께 보내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해. 완전 동의해. 서연이 말했다. 인생은 걱정과 스트레스로 낭비하기엔 너무 짧아. 우리는 지금 여기를 살아야 해. 휴가가 끝날 무렵 서연은 완전히 재충전된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고 일과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현우 역시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녀의 회복을 도울 수 있어서 기뻤다. 이번 휴가는 정말 마법 같았어. 서연이 떠나기 전 짐을 챙기며 말했다. 이 날들을 절대 잊지 못할 거야. 사랑해. 현우가 그녀를 껴안으며 대답했다. 우리 꼭 다시 여기 오자. 그들은 새로운 힘과 결의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서연은 침실 거울 앞에 서서 재킷을 매만졌다.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다. 수술과 휴가 후 사무실에 출근하는 첫날이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넌 할 수 있어. 그녀는 자신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으려 속삭였다. 문에 노크 소리가 들리고 현우가 커피 한 잔을 들고 들어왔다. 좋은 아침, 미인. 그가 다가오며 말했다. 기분은 어때? 조금 긴장되지만 전반적으로는 괜찮아. 서연이 컵을 받으며 대답했다. 커피 고마워. 정말 멋져 보여. 현우가 미소 지었다.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확신해. 모든 게 고마워, 현우 씨. 넌 항상 어떻게 날 지지해줘야 하는지 아는 것 같아. 그녀가 약간 부끄러운 듯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냥 내가 널 잘 알기 때문이야. 그가 그녀를 껴안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널 도울 준비가 된 팀 전체가 있다는 걸 잊지 마. 서연은 그의 말이 힘이 되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함께 집을 나와 사무실로 향했다. 현우는 그녀를 회사 건물까지 데려다 주었고 차에서 내리기 전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오늘 행운을 빌어. 그가 말했다. 저녁에 데리러 올게. 고마워.
서연은 새로운 업무 일에 대한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며 대답했다.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서연은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지만 비서 유진이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좋은 아침입니다, 대표님. 다시 사무실에서 뵙게 되어 기쁩니다. 유진이 인사했다. 고마워요, 유진 씨. 잘 지냈어요? 서연이 예전의 자신감을 되찾으려 애쓰며 물었다. 네, 잘 지냈습니다. 저희끼리 잘 해냈지만 대표님이 정말 그리웠습니다. 유진이 대답했다. 오늘 몇 가지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모두 준비해 두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이메일과 보고서를 훑어보았다. 생각은 일에 집중되었고 곧 자신감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첫 번째 회의는 마케팅 부서와의 회의였다. 서연은 직원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는 회의실로 들어갔다. 좋은 아침입니다, 팀원 여러분. 그녀가 자리에 앉으며 말을 시작했다. 현재 프로젝트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논의해 봅시다. 직원들은 각자의 업무와 성과에 대해 보고했다. 서연은 주의 깊게 들으며 질문하고 조언했다. 그녀의 업무 지식과 자신감은 팀에 영감을 주었다. 훌륭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녀가 회의가 끝날 때 칭찬했다. 모두가 노력한 것이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 기세를 이어갑시다. 다음 회의는 재무부서와의 회의였다. 서연은 그들과 예산 및 회사 확장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그녀는 자신감이 커지는 것을 느꼈다. 몇 시간의 힘든 일과 끝에 서연은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그녀는 사무실 테라스로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셨다. 거기서 차 한 잔을 가져온 유진을 만났다. 정말 훌륭하게 해내고 계십니다, 대표님. 유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유진 씨. 당신 같은 비서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들은 현재 업무와 다가올 과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연은 기운이 회복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업무를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곧 법무팀과의 회의 시간이 되었다. 서연은 그들과 중요한 계약 및 사업 확장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그녀의 지식과 전문성은 동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대표님의 결정을 신뢰합니다. 변호사 중 한 명이 말했다. 오늘 정말 최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이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며 대답했다.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함께 노력합시다. 점심 식사 후 서연은 현우 및 다른 주요 파트너들과 회의를 가졌다. 그들은 미래 계획과 회사 발전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서연은 성공적인 결정을 내릴 때마다 자신감이 커지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어, 서연아. 넌 정말 훌륭하게 해내고 있어. 고마워, 현우 씨. 그녀는 마음이 감사함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다. 우리는 한 팀이고 함께 성공할 거야. 업무 일이 끝날 무렵 서연은 피곤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성취감도 느꼈다. 일에 복귀한 것이 올바른 결정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오늘 어땠어? 그녀가 차에 탔을 때 현우가 물었다. 아주 좋았어. 서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다시 제자리를 찾은 기분이야. 네가 해낼 줄 알았어. 현우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 성공을 축하하자. 좋은 생각이야. 서연이 동의했다. 그들은 집에서 멀지 않은 레스토랑으로 가서 저녁을 주문하고 성공적인 복귀를 축하했다. 그들은 웃으며 지난 날들을 회상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 있잖아, 서연아. 난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현우가 잔을 들며 말했다. 넌 정말 놀라운 여자고 내 곁에 있을 수 있어서 행복해. 고마워, 현우 씨. 그녀가 대답했다. 그녀의 눈은 행복으로 빛났다. 내 지지가 없었다면 해내지 못했을 거야.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즐기며 저녁 식사를 계속했고 그들의 유대감이 더욱 강해지는 것을 느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서연은 재충전된 기분으로 새로운 도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현우와의 협력을 통해 성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에게 완전히 의지할 수 있었다. 현우는 맨손으로 자신의 사업을 일군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젊고 아름다운 여자들과 어울리는 것 같은 사소한 일에 쓸 시간이 없었다. 그와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안심이 되었다.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을 배신하거나 힘든 순간에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수술 후 몇 달이 지났고 서연은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다. 일은 활기찼고 사업은 발전했으며 현우와의 관계는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동안 민준과 지훈은 그녀의 삶에서 사라졌지만 이제 그들은 유산을 기대하며 돌아왔다. 서연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는데 변호사인 이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김 대표님, 그가 말을 시작했다. 그들이 왔습니다. 회의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변호사님. 몇 분 안에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녀가 약간의 긴장감을 느끼며 대답했다. 그녀는 일어서서 민준과 지훈이 이미 모여있는 공증인 사무실로 향했다. 문에 다가서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이것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문을 살짝 열자 지훈과 민준이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는 소리가 들렸다. 신사분들, 이 변호사가 그들에게 말을 걸었다. 몇 분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지훈과 민준은 거리낌 없이 미래 계획을 논의했다. 나는 호숫가 별장을 가질 생각이야. 지훈이 말했다. 그리고 아버지는 회사 주식을 가지세요. 물론이지. 민준이 비웃었다. 그게 공평하지. 하지만 나도 자동차 컬렉션에서 몇 대는 필요할 거야. 그 순간 서연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들의 눈은 놀라움으로 커졌고 그들은 그녀를 바라보며 입을 다물었다. 당신, 죽었어야 하는 거 아니었어? 민준이 자신의 눈을 믿지 못하며 벌떡 일어났다. 서프라이즈네, 두 남자들. 서연이 그들 맞은편에 앉아 한 명 한 명의 눈을 오랫동안 쳐다보며 말했다. 정말 역겹군. 당신은 그렇다 쳐, 민준 씨. 당신은 항상 나한테 관심이 없었지. 오직 당신의 애인들과 돈뿐이었으니까. 하지만 지훈이 너한테는 이런 걸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래, 내가 당신들을 속였어. 난 말기 암이 아니었어. 심장 수술을 받았지.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아야 했어. 너희 중 누구를 믿을 수 있는지. 결과적으로 너희 각자는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고 나는 그게 기뻐. 지훈은 들은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리고 앉아 있었다. 이게 무슨 장난이에요?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우리한테 이럴 수는 없어요. 그 순간 현우가 사무실로 들어와 서연의 의자 옆에 서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무슨 연극을 하고 있는 거냐고? 지훈이 당황스러움을 감추려 애쓰며 웃었다. 서연은 지훈과 민준이 그녀의 집을 떠나야 하는 날짜가 명시된 서류를 내밀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민준이 경멸적으로 쏘아붙였다. 내가 널 몇 년이나 참았는데 도대체 뭘 위해서? 참고로 당신들 계좌도 동결됐고 차들도 차고에 두고 가는 거 잊지 마요. 서연이 미소 지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자신감이 넘쳤다. 말도 안 돼. 우리한테 이럴 수는 없어. 지훈이 폭발했다. 우리는 당신 가족이잖아. 가족? 서연이 씁쓸하게 되물었다. 가장 힘든 순간에 나를 버린 가족? 오직 돈에만 관심 있는 가족이? 그런 짓을 하고도 현우의 손을 잡고 그녀는 계속했다. 나에게는 선택권이 있었어. 거짓 속에서 계속 살거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거나 나는 후자를 선택했어. 그리고 이제 나에게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진짜 사람의 지지가 있어. 현우는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으며 자신의 감정을 확인시켜 주었다. 서연, 이럴 수는 없어. 민준이 상황을 통제하려 애쓰며 격분했다. 불공평해. 서연은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고통이 담겨 있었다. 불공평한 건 내 남편과 아들이 널 병원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는 거야. 불공평한 건 그들이 내 돈에만 관심을 갖는 거야. 불공평한 건 내 남편이 내 집에 자기 여자들을 데려오는 걸 내가 지켜보는 거야. 하지만 이제 그건 과거의 일이야. 민준과 지훈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른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중요했던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번 달 말까지 집을 비우고 모든 재산을 반납할 시간을 주겠어?
서연이 지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계속했다. 그 후에는 다시는 너희를 보고 싶지 않아. 불가능해. 민준이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내가 좋은 남편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도대체 뭘 위해서? 뭘 위해서라니? 서연이 경멸적으로 반복했다. 당신 자신의 안락함을 위해서였겠지. 하지만 이제 끝났어. 민준과 지훈은 자신들의 계획이 무너졌다는 것을 깨닫고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들은 빈손으로 남겨졌다. 서연과 현우가 사무실을 떠났을 때 그녀는 큰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의 마음은 기쁨과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찼다. 정말 멋졌어. 현우가 그녀를 껴안으며 말했다. 네가 자랑스러워. 고마워, 현우 씨. 서연이 마음이 온기로 가득 차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다. 내가 없었다면 해내지 못했을 거야. 서연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반년 후, 그녀는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현우와 재혼했다. 그들의 삶은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찼고 서연은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